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26회 방송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겼네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에서는 안 걸리는 게 이상해 보일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진짜 큰일이에요. 어떻게 숨어 살아야 하는 건지 진짜. 24회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개발자 신입 초봉 8천만원 시대, 그리고 알파코드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녹음한 분량이 더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도입부랑 서문에서 잡담을 굉장히 많이 해버려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총 에피소드 분량이 1시간을 훌쩍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잘랐습니다. 사실 그때 자르지 않았더라도 얘기할 게 더 있어서 어차피 에피소드는 여러 회차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잡담 너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잡담을 하게 생겼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친한 지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팟캐스트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버려서요. 몇 분이 더 알게 됐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네가 팟캐스트를 한다고? 네, 몇 년 됐어요. 좀 오래 쉬기도 했지만 요 근래 또 시작했어요. 그래? 누구랑 하는데? 혼자 하는데요? 혼자서 한다고? 네, 혼자예요. 요즘 같은 시국에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장소 찾기도 어렵고, 같이 한다고 해도 원격 화상 미팅 같은 걸로밖에 방법이 없고, 다른 팟캐스트들 단체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듣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음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같이 하죠. 그렇구만. 그럼 너 그거 술 먹고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왜요? 아니, 그게 아무리 개인이 조용히 하는 팟캐스트라도 그걸 어떻게 술 먹고 해요? 누가 들을 줄 알고.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럼 너는 그걸 맨정신에 그걸 혼자 1시간 가까이 떠들고 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혼자 떠드는 게 어색하거나 맨정신에 하는 게 어려울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이렇게 음성으로만 전달되는 매체가, 그러니까 이런 라디오 채널 같은 게 진행자가 보통 혼자 하고 게스트가 있으면 같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사연 같은 걸 읽는 코너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혼자 떠들어야죠. 제가 강의를 나가게 되면 늘 혼자 떠드는 게 습관이 돼서 별로 안 이상하게 느껴진 건가 싶기도 하네요. 강의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참 질문이나 의견 제시를 잘 안 하는 편인가 보다 싶기도 한데요. 또 쉬는 시간 되면 개인적으로 살짝 물어보시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는 중에 질문하는 게 약간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건지 생각해보면 저도 공부할 때 질문을 잘 안 하긴 합니다만 그치만 회사 내의 상급자나 고객사분들은 일 시키실 때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때 보면 그렇게 말없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듣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좀 피곤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맨정신에 합니다. 혹시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혼자 떠드는 것도 좋고 어떤 청취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도 좋고요. 소통 자체가 다소 좀 적더라도 제가 떠들고 싶은 게 있고 구독이나 실제 청취자분들 수가 적어도 실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존재하니까요. 나름대로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번 주에 갑자기 오디오 클립에서 IT 부문에서 제 팟캐스트가 순위가 3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뭐지? 구독자랑 좋아요랑 댓글은 그대로인데? 좀 높은 팟캐스트 채널은 구독자만 기본 몇천 명인 것 같던데, 저는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 다 통틀어도 고정 청취자로 예상되는 분이 500명이나 되려나 싶거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인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버렸군요. 자, 각설하고요. 오픈 멘트하고 원래 하던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팟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자들이 좀 대우받는 세상이 이제서야 한국에 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요, 아까 기사에서 읽었던 내용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반도체 등 특정 분야의 혜택이 집중되면서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도 벌어지는 추세다. 기사가 이렇게 나면 또 오해가 생긴단 말이죠. 모든 개발자가 초봉 8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가 생기면 곤란해요.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저게 무슨 일확천금 수준의 대단한 돈이 아니잖아요. 전문직이라고 불릴 만한 직업들 중에서는 많이 받는 축에도 못 들 것 같은데요. 그냥 한국 월급쟁이가 받는 월급 수준이고 분명히 그 정도 수준에 맞게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건데, 한국은 뭐만 하면 너 돈 많이 벌잖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은 불편해 보여요. 사자 전문직보다는 많이 벌어야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기사에 이런 금액이 노출되면 이런 이야기가 돌겠죠. 뭐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초봉이 8천만 원이래. 8천만 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IT 업계 종사자가 아닌 분들이라면 와, 쩐다, 나도 코딩이나 해볼까? 도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미 개발자이시거나 IT 업계 엔지니어이신 분들이라면 뭐야, 그럼 나는 내 연봉은 왜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거지? 어째서 나의 월급은 월급날 통장을 이렇듯 차디찬 겨울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별로 저 금액에 감흥이 없는 분들도 많겠죠. 자신의 현 상황을 똑바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저 정도까진 내가 무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미 잘 버는 분이시겠죠. 멋지십니다. 부럽네요. 저 금액에 혹하시는 비개발자 직군분이나 혹은 자신이 자가짐을 느끼는 개발자 직군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요. 우선 업계가 이쪽이 아니신 분들이 저런 기사에서 나오는 8천만 원이라는 고연봉의 신입 연봉을 보고 IT 소프트웨어 업계가 매우 대우가 좋다라고 여기실까봐 좀 현실을 이야기 드리자면요. 신입에게 저 정도 연봉을 주는 기업은 일단 기사에 났듯이 저 기업이 국내에서는 지금 유일하고요. 물론 다른 좋은 기업들도 그에 못 미치긴 하지만 꽤나 신입 연봉치고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존재해요. 하지만 저런 기사만으로 소프트웨어 쪽 연봉 많이 받네 라고 생각하시는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저 금액이 제시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최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는요, 거의 3배에서 4배 가까이 차이 날 겁니다. 즉 최소는 2천만 원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업계 쪽 연봉은요,
한 최근 몇 년 전의 기준으로는 거의 10년 동안 전반적인 업계의 연봉 수준이 잘 오르지 않는 업계였습니다. 제가 닷컴 버블 이후에 꽤나 큰 암흑기라고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사실 바닥에 바닥을 치다가 이제 좀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최소 기준만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러프하게 대략적인 감으로 얘기하자면요. 신입 초봉은 조금 넓게 이야기하자면 3천만원에서 4천만원대 정도 수준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나마 회사라고 부를 만한 곳이라면요. 그리고 중견기업 이상급은 4천만원대 이상을 보고요. 대기업급이라면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타업계랑 비교하셔서 보면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실제 6, 7천만원 이상 되는 대기업급이나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테크 기업 경우는요. 요건 제가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신입분이신 분들을 좀 볼 기회가 많아서 느낀 건데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코딩 하시는 것과 학습으로 흡수하는 속도, 그리고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한 열정, 그리고 노력, 거기다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실제 IT 업계에서 트렌디하게 사용되는 협업 방식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요. 테스트, 배포 자동화나 클라우드도 대부분 써보고, 모바일 쪽이면 실제 런칭한 앱이 있고, 웹 쪽이면 실제로 도메인까지 다 얻어서 귀엽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놔요. 딱히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기획, 디자인을 가리지도 않아요. 외모도 출중한 분들도 많고요. 학력, 학벌도 좋은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전공 유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경력자 입장에서 봐도 어떻게 저렇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준수한 수준을 맞는 급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저 나이로 돌아가도 저 정도까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시점에서 비교해도 경험이나 경력을 세월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있을 뿐 저분들보다 나을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위협이 느껴질 정도예요. 뭐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제일 큰 걸 몇 개 꼽자면, 일단 소스 공유나 리뷰가 굉장히 원활해졌고요. 깃허브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서버 구축을 위한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 것도 굉장히 큽니다.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픈소스 진영의 크기가 엄청 커졌고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걸 다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단순히 코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처리 같은 것도 가져다 쓸 게 널렸잖아요. 빅데이터도 공공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 오픈해 놓은 것만 해도 웬만한 프로젝트 다 해볼 수 있거든요. 하드웨어적인 발전도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당연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도 큰 몫을 했죠. 비대면 시장이 워낙 커졌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대면 서비스로의 맛을 한번 보면 대면 서비스로 별로 안 돌아가고 싶은 분야가 많잖아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들이 대거 등장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품질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일단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소프트웨어 업계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지만, 그 진입장벽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환경은 아주 고퀄리티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계에 좋은 직장을 꿰차는 신입분들을 보면 원래 학습 자체가 능숙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닦아놓고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 반드시 깊이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적 학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허들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 돈 몇만 원만 들이면 내노라 하는 기업의 실무 개발자분들이 강의를 팔고 있고요. 돈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단위만 쓰면 새끈한 서버를 사용할 수 있고요. 내가 만든 코드를 완전 무료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작업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같이 맞물려서 실제로 현 시대는
정말로 코딩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 준비해야 할 모든 것들이 주변에 다 모여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지만 누구한테 100만 원을 주면 누구는 몇백만 원, 몇 억으로 불리고요. 누군가는 그 받았던 돈을 다 쓰고 빚까지 떠안는 사람도 있죠. 환경이 아무리 좋고 교육질이 아무리 높아져도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만 받아먹고 그 트로피를 쟁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전공자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업계 자체의 기술 습득을 위한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자동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점점 더 비전공자분들이 발을 들이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전공자분들도 배에 힘 꽉 주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 자체는 우리 전공을 배우지 않았지만 10대 때부터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판이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소프트웨어 업계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시장에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보다 더 많은 종류의 사람을 대량으로 뽑아야 하고 채용하고 그리고 끝없이 커져가는 사업 자체가 전무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입에게 8천만 원이라는 고연봉을 주겠다는 회사가 단 하나 나온 이 시점에 그 이야기를 듣고 와, IT 업계 돈 되게 많이 버네. 나도 코딩이나 해볼까? 라는 이야기는요. Welcome to hell. Would you like a hand? 잘 들으셨죠? Welcome to hell. 잘 오셨어요. 한국의 수많은 바닥 인생들부터 엘리트들에 이르기까지 키보드 자판부터 외우고 시작해야 할 사람부터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만 연마해오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함께 사이좋게 치고받고 위염이 걸리고 식도염이 걸리고 족보에도 없던 탈모가 오고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와 터너 증후군, 고혈압, 고지혈, 당뇨와 각종 우울증이 난립하고 암 발병률이 타업계와 비교해서 최대 86배까지 높은 천재와 범죄, 바보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모니터를 붙잡고 싸우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국 IT 소프트웨어 업계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라고 하고 싶네요. 뭐랑 똑같이 들리냐면요. 모든 직장인이 한다라는 이야기 있죠. 회사 때려치울까? 이거 말고요. 나 유튜브나 해볼까? 이거랑 똑같은 것 같네요. 완전 똑같진 않네요.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들만큼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신입 연봉 국내 최고 수준이 8천만 원. 다른 전문직에 비하면 참 뭐랄까. 이딴 걸 이슈로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수준 같은데요. 낮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엄청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아주 덜어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범용적인 프로그래밍 계열은 아니지만 신입 연봉으로 1억을 넘기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정말 가뭄에 콩나서 그 콩줄기가 하늘을 찔러 올라갈 듯한 확률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8천만 원 연봉을 주는 회사는 지금 이 팟캐스트의 에피소드가 나가고 있는 시점에선 국내에 딱 하나 있고 그나마 그 회사조차도 인재 확보가 절실한 스타트업일 뿐이고요. 그 외의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금액 그대로예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지금 타업계에서 이 업계로 새로 오시는 분들은 완전히 신입으로 시작해야 할 확률이 매우 높고 기사에 나오는 저 금액을 받아가며 신입으로 입사하는 분들은 이 바닥에서 좋은 꼴, 못 볼 꼴 다 보고 지내던 경력자분들도 감탄할 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만 가능합니다. 물론 그만큼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좋은 기업들도 입사할 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구글 같은 곳에 비전공자 혹은 30대 이상에서 늦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 좋은 기업에 입사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미친듯이 달려들어서 저 대우받고 움직이시는지를 말이죠. 이전 몇몇 에피소드들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런 분들은요, 꼭 IT 소프트웨어 업계가 아니었어도 분명히 성공했을 사람들일 겁니다. 노력의 결이 달라요. 자, 제가 그렇다고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타 업계에 계시던 분들이 소프트웨어 업계로 오시는 것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굉장히 권하는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괜찮거든요. 월급쟁이로는요. 노력 여하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처음 시작이 미약했어도 어느 정도 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요. 소프트웨어 업계를 공학? 공대로는 쳐주지도 않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막말로요. 그건 이쪽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공계열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해도 취업 안 되는 학과가 부지기수인데 IT 업계는 안 그래 보이거든요.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말 그대로예요. 어쨌든 소프트웨어 업계를 공학으로 쳐주던 말던 간에 적어도 받는 돈이 올라가는 방식은 완전히 100% 공대예요. 정말 타 업계에 비하면 진짜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일하는 만큼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일 잘하는 만큼 올라가는 것이 매우 당연한 분위기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딜 가나 입 바른 소리만 해서 줄 잘 타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디에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소프트 업계에서 순수 프로그래머, 개발자 직군, 그런 기술자, 엔지니어 직군에선 그런 일이 매우 적은 편이에요. 또 하나, 이건 제가 강의 나갈 때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분야는요, 성별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진짜 딱 떨어지는 업계랄까? 그래서 굉장히 임금적인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직이 굉장히 공대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 받고 현재 직장에서 대우를 안 해주면 딴 데 가면 더 잘해줍니다. 잘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뒤처지거나 현재 수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자기 몸값을 드라마틱하게 계속 올려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소프트웨어 업계가 항상 최고 실력을 가진 사람만 필요한 직군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업계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류되고요. 순수 인력만으로만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좀 못한 사람도 할 일이 많고 아직 산업군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미천한 사람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었던 연봉 수준만 되어도 시작 단계에서는 굉장히 만족해 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생존하기 위한 돈이 그렇게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집을 못 사서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건 연봉 8천만 원이라고 해도 됐습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하지 맙시다. 입맛이 쓰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 8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혹해서 나도 해볼까? 정도의 마음가짐으로는 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비지원교육이나 한번 받아볼까? 출석만 해도 돈도 좀 준다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수료해서 정말 아주 잘해봐야 3천 겨우 넘을까 말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까놓고 이야기해서요. 2천 주고도 고용하기 싫을 것 같아요. 저는 돈 아까워요. 그러니 기사에 나타난 저 금액을 보고 비개발자 직군에 계신 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웹툰에 렉과 박원장 유명하죠? 그렇게 잘 나갈 것 같고 선망되는 직업이고 월급이 쏟아져 내릴 듯한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국내에서 기사가 날 정도로 딱 한 군데 기업에서 그렇게 연봉을 준다는 말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그 다음 개발자 직군에 이미 계시면서 저 연봉을 보고 부러워하는 분들 부러워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도 신입 연봉 8천만 원이면 엄청 부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시세 많은 분들 혹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욕하는 분들께 이건 까딱 잘못하면 제가 욕먹을 것 같은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쓴소리를 하자면요. 그건요. 정말 죄송하지만 당신이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너 자신을 탓해야 해요. 회사를 왜 탓하나요? 애초에 그 정도 수준 회사밖에 못 들어간 건 네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취업 전에 국비지원 교육도 받았었는데요.
그때 같이 공부를 시작했던 분들 중에서 연봉 최소선이랑 최고선을 지금 비교해 보잖아요. 연봉이 지금 3배 이상 차이 나요. 저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돈은 트로피예요. 한국이 굉장히 돈 하는 걸 깔아뭉개보는 시선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전부 다 돈에 죽고 못 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함이나 비합리적인 업무 처리의 모든 근간에는 다 돈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거나 밑에 돈을 더 내려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 시장에서 가치를 가지느냐는 오로지 돈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잔인하지만 진짜예요. 여러 기술 블로그나 SNS나 스타트업, 유명 기업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 다 그만큼 대우받아요. 왜 이렇게 내 주위 사람들은 다 별로지? 다 멍청하지? 다 수준이 왜 이렇게 다 낮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나의 수준이 그 멍청한 수준 낮은 그룹에 속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인복이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내 주위엔 다 멍청이들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길 빠져나오셔야죠. 왜 거기 진흙탕에 계속 머물러 있으신 거예요? 그 거지 같은 대우를 받고 매일매일 야근해, 주말 출근해, 건강 다 망쳐가고 주변 인맥도 다 사라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근무처우를 견디시면서 왜 그딴 돈을 받고 버티고 있는 겁니까? 탈출해야죠. 안 그래요? 저는 회사의 문화는 회사의 구성원들이 바꾸는 것이다 라는 말을 좀 거칠지만 진짜 개소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의 문화는요, 그 회사의 월급쟁이들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누가 바꾸느냐?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자, 대표, 임원급, 이사진, 투자자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좀 더 까놓고 이야기하자면요, 임원급도 못 바꿔요. 왜 못 바꾸느냐? 그 회사의 임원급은 이미 그런 회사의 문화를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회사 문화 자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는 사람, 이미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 보존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나쁘게 쪼아댔으면 쪼아댔지 절대로 더 좋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퇴직이 가까우니까요. 아무리 좋은 개발 문화, 설계, 방식 등을 도입하려고 해도 위에서 예산을 할애해 줄 생각이 없거나 위에서 허락이 제대로 떨어져서 보장해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팀장급들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잘리실 거예요. 대표가 설득되지 않는다면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굳이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저연봉에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아가며 살인적인 근로문화를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죄송하지만 그런 그룹에 있을 만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제가 쓴소리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8천만원 신입 연봉 소식을 듣고 우리 회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연봉이 낮은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 회사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가 아니라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주는 회사에 있는 거지? 라고 바꾸셔야 합니다. 저렇게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도 존재하고 저런 곳에 들어가는 신입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낮은 대우밖에 주지 않는 회사에서 남아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생각을 바꾸세요. 회사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떠나셔야 해요. 내년에 더 잘해줄게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또 이래저래 제가 군더더기를 많이 붙였지만 연봉 8천만 원이라는 신입 연봉이 이슈가 되었던 이 시점에 그 연봉에 대해 느껴지는 제 감상을 먼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솔직히 어조를 좀 강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미안한 부분도 있는데요. 대부분은요,
자기 자신이 현재 받는 대우를 납득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다 자기 몸값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절벽 끝에 매달리는 느낌으로 진짜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절박한 분들도 있고요. 혹은 이거 말곤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 할 자신도 없어 라는 느낌으로 꾸준하게 이 소프트웨어 업계를 갈망하시고 사랑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냥 IT고 나발이고 이것도 그냥 돈벌이지 난 이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IT 안 할 거야. 근데 그런 게 아직 안 보이네. 그럼 그냥 이거 계속 해야지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저렇게 기사화가 돼서 높은 연봉이 계속 이슈화 되는 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좋은 징조예요. 다른 데도 또 따라가거나 다른 복지를 더 갖추거나 기존 기업들이나 그룹사급의 큰 기업들도 긴장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몸값을 올리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됩니다. 몸값을 잘 쳐주려고 하는 회사들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금이 비록 초라하더라도 월급이 다소 귀여워 보이더라도 코딩 1, 2년 하고 말 거 아니시잖아요. 길게 보세요. 이 바닥은 정말로 솔직하게 금액이 올라가는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주 고연봉을 받지 못해도 고연봉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생겨나고 늘어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야겠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이번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특히 주니어 개발자분들 혹은 신입으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다, 무슨 회사를 들어갔다 이것만으로 인생이 그렇게 가볍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연봉 8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생각나는 부분이 더 추가되면 다른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대본을 한참 쓰고 에피소드를 올리고 나서 제 에피소드를 체크하기 위해서 들어보거든요. 그렇게 듣다 보면 아이고 이 이야기를 또 빼먹어 버렸네,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일단 연봉에 관련된 얘기는 일단 여기서 일단락하고,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인공지능 코딩 머신인 알파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바로 전에 제가 급하게 올렸었던 자가격리 중인 프로그래머 개발자분들의 이야기처럼 뭔가 중간에 또 중대한 이슈나 급한 이야기가 있으면 잠깐 딴 에피소드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요번에 다루고 있는 이 토픽이 짧게 갈 것 같진 않아요. 이전에 제가 여러 개 번호를 달아서 올렸던 에피소드들처럼 조금 더 번호가 달릴 것 같기는 합니다. 3번에서 끝날 수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때 갑자기 다른 에피소드가 끼어들어도 청취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